4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청춘을 바쳤고 가정을 지켰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 긴 시간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딱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은 한 사람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강전무. 저를 짓밟고 괴롭히던 상사였죠. 젊었을 땐 복수심으로 살았지만 은퇴를 앞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증오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4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며 선택했던 가장 따뜻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60을 넘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10년. 제 인생에 가장 찬란해야 했을 40대와 50대 초반이 그저 그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서 허덕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죠. 벽에 붙은 파리처럼 그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강 상사는 질투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깎아내렸고 제 성과는 늘 교묘하게 자기 공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하면 그것은 곧 전쟁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빌미로 저를 완벽하게 짓밟았죠. 밤을 새워 혼신의 힘을 다해 기획서를 만들어가면 그는 이따위 쓰레기를 만들었냐며 모두 앞에서 찢었습니다. 김 부장, 나이가 벼슬이야? 머리가 있으면 좀 써.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롭던지 수많은 동료 앞에서 저는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책상에 몸을 숨겼습니다. 40대의 저는 매일 매순간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저는 그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퇴근 후 가족과 저녁 식사 중에도 전화벨이 울리면 온몸이 경직되었죠. 밤 11시든 새벽 1시든 그의 전화가 오면 저는 무조건 달려가야 했습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나와. 이거 다시 보고해. 저는 그 사람의 개인 비서나 다름없었고 거부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지옥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내 새끼들 학비, 내 아내의 노후, 집 대출금. 그것들이 저를 짓누르는 족쇄이면서 동시에 저의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 뒤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시퍼런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벼르는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고통을 갚아주리라. 나를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 복수심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살게 한 유일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증오가 저를 지탱했던 셈입니다. 시간은 참 무섭도록 공평하더군요. 저는 별탈 없이 정년퇴직을 바라보는 위치가 되었지만 강 전무는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비위가 터져나오면서 그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사필귀정.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할 합법적이고 완벽한 복수의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징계위원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인사팀은 제게 강 전무가 저에게 행했던 부당행위와 갑질을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한다면 강 전무는 퇴직금은 고사하고 명예까지 잃고 비참하게 회사를 떠날 것이 확실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시퍼런 칼을 이제야 꺼낼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그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단 하나의 거짓 없이 시시콜콜하게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전무,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10년의 시간, 이제 갚을 시간이다. 하지만 고민은 깊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죠. 저는 지난 10년의 메모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강 전무에게 당했던 날짜, 장소, 폭언까지 마치 복수 실행 매뉴얼 같았습니다. 이건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우리 같은 평범한 샐러리맨들이 당해온 부조리에 대한 당연한 보복이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전무를 나락으로 보내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의 아내는? 그의 자식들은?
제가 10년 동안 가족 때문에 버텼던 것처럼 그도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끈을 잡고 있을 텐데 복수는 달콤한 독약 같았습니다. 마시면 시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독이 제 온몸에 퍼져 저 자신을 옥죄고 제 남은 노년까지 시커먼 증오로 물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나락으로 보내면 내 10년의 고통이 깨끗하게 사라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0평생 저는 올곧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저는 복수를 통한 해방과 용서를 통한 평화라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고작 그 사람의 비참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칼을 품고 징계위원회 건물로 향했습니다. 10년치 증오를 쏟아낼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증언할 내용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모두 앞에서 폭로해주마. 제 마음속의 칼날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을 정리하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낯익은 뒷모습, 익숙한 체격,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전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강전무라니. 그는 더 이상 10년 전 빳빳한 맞춤 정장에 권위적인 목소리를 내뿜던 전무님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0년 증오의 대상이 아닌 그저 힘겹게 살아가는 초라한 늙은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그에게 먼저 복수를 끝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는 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으니.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거만한 몸짓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길을 묻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더군요.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우리 딸이 직접 만든 쿠키인데 하나 드시겠습니까? 말투는 극도로 공손했고 10년 동안 제가 들었던 폭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쿠키 봉투. 우리 딸이 직접 만든 쿠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강전무는 더 이상 악마 같은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벼려온 제 복수의 칼날이 딸이 만든 쿠키라는 단어와 굳은 살이 박힌 손 앞에서 맥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증오는 폭발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증오해온 강전무의 가장 치명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복수심은 순식간에 연민이라는 낯선 감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잠시 뒤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마이크. 저는 그것이 10년 증오를 폭발시킬 방아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언하기 전에 저는 제 손에 쥔 강전무 딸의 쿠키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 봉투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김 부장님, 강전무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에 대해 사실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십시오. 이 증언이 강전무의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괴롭힘을 폭로하는 대신 저는 용서라는 제 인생의 가장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보다 그에게 용서라는 빚을 지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따뜻하고도 가혹한 복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10년 동안 강전무에게 받은 고통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가 던진 폭언과 모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아는 강전무의 유일한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대 중반 제 아내가 갑자기 크게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절망하던 날 모든 팀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에 강전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다.
김 부장, 자네 힘내라. 저는 그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강 전무의 마지막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에게 복수가 아닌 용서를 건네겠습니다. 저는 그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제가 증언한 이 작은 따뜻함과 자신이 저에게 행했던 10년의 폭력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의 남은 삶이 제가 건넨 이 용서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를 파멸시키는 대신 제가 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강 전무에게 하는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제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 전무를 용서함으로써 10년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제 자신을 드디어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발걸음은 10년 만에 가장 가벼웠습니다. 강 전무는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증언 덕분에 그는 최소한의 퇴직금과 명예의 일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기에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는 대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제 주소가 어딘가 힘없이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 전무의 손글씨였습니다. 김 부장님, 저는 당신께 10년이라는 지옥을 선물했지만 당신은 제게 마지막 희망을 주셨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주신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제게는 그 어떤 처벌보다도 가장 큰 벌입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강 전무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고서야 제 복수가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강 전무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도 사람이었다는 인정과 미안하다는 사과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과를 저는 용서를 건넨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흉터를 스스로 치유하고 아물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60이 넘어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 전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의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저 자신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60대에게 삶은 늘 버티고 이겨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던 강 전무가 10년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싸움을 끝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길고 고단했던 인생,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10년의 고통이라 불렀던 그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해보니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더군요. 늘 권력을 쥐고 저를 짓밟던 강 전무도 결국은 허리 굽은 청소부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를 향한 제 증오는 결국 나만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 남은 노년마저 그 그림자 아래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의 삶을 파괴하는 대신 그에게 용서라는 평생 갚아야 할 가장 무거운 빚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10년 만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학비 대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온갖 부조리와 갑질을 꾹 참고 살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도 저처럼 시퍼런 칼을 숨기고 있는 강 전무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 반드시 갚아줘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버텨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든 아니면 그저 무시하고 내 삶의 가장자리로 치워버리든 그 모든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용서를 통해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 어떤 그림자 없이 오직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